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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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네,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다시 휴방하고 지난주에 휴방을 했지만 다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가 끝나고 첫 방송인데요. 뭔가 영화제 때 그 피로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아무튼 들어왔습니다. 다시 할까요? 아니 그냥 해요. 언제 그런 거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그래, 자연스러워. 네, 자연스러워. 네, 돌아왔고요. 네,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이제 영화제 때 제가 좀 영화제 기간 동안에 눈여겨봤던 감독님들 세 분을 특별히 모셔서 오늘 이제 영화제 뒤풀이 수다처럼 영화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작품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송시영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송시영입니다. 네. 네, 와.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되게 좋은데. 네, 오늘 조금 반성하고 오셨다니까요. 많이 반성했어요. 네, 이번 방송 기대되고요. 내가 초심이 잃어가지고. 초심? 더 심했던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제 오른쪽에는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제에 벤달수로 참여한 강수빈입니다. 네, 제 왼쪽에 두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제에 하우스메이트로 참여를 하게 된 김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딘가의 숲으로 새벽부에 상영을 하게 된 현유정입니다. 네, 사실 다 하셨죠? 네, 과거형 상영을 하셨습니다. 네, 영화제 때 제가 세 분을 되게 자주 뵈었어요. 감독 사전 모임부터 해서. 이게 지금 저기 오늘 게스트로 모신 기준이 그거예요? 그럼요. 제가 영화제 뒤풀이에서 주로 많이 뵌 분들. 뒤풀이 끝까지. 나 이게 조합이 되게 이해를 처음에 못해가지고. 어떤 조합일까? 그러니까. 뒤풀이에 늦게까지 계셨으면은 이 세 분을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내가 그랬어요. 좀 요번에 좀 내가 좀 그랬네요. 사실 감독 사전 모임 때 처음 뵀어요. 그죠? 세 분 그때 처음. 맞아요. 네. 뭐 그때 어떻게 좀 같은 자리 이렇게 앉게 되면서 인사를 하시게 되셨는지 어떻게? 사실 저는 새벽 비행 1인데 1자리에 안 앉고 2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분들을 사전 모임이 끝난 후에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찾아뵀었던 그 기억이 나요. 수빈 씨는 2테이블이었고 1테이블에 네, 계셨어가지고. 저도 잘못 앉아가지고 서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우연인데 그렇게 만나게 되셨군요. 사실 1, 2는 나눠져 있지 않은데. 저희- 숫자가 있어서 네, 맞아. A, B 이렇게 나눠줘. 그리고 캐치마인드 팀 할 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새벽병 1, 2 나눠져 있었어요? 네. 테이블이 그래서 새벽비행 A, 1팀 하면서 소리 지르고. 집행위원장님이니까 뭐 바빠서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정말 네, 놀라운 네. 사실이네요. 방금 알았어요. 보통 새벽비행 같이, 독립보행 같이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나눠놨었나 네, 제일 봐요. 모르고 있었어요. 뭐 물리적으로 아마 그래야 됐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친해지신 거예요? 같은 자리에? 그러고 사전 처음부터? 모임이 끝나고 이제 저희끼리 테이블에 또 앉아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계속 이거는 이게 동문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계속 공격을 막 맞아요.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강수빈 감독님이 동문회가 아니다. 그래요? 그 세 분이 다 같은 학교? 아니죠. 아니잖아. 동문회가 내가 아니고. 여기는 안 두 분이 들어가고. 같은 학교고, 이제 네. 한 분이 이제 강수빈 아, 감독님이 다른 그렇구나. 학교고,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주고 계셨던 네, 거예요. 근데 전 영화제 동안 계속 한예종 분들만 같이 만났었어요. 네. 한예종 분들 작품이 조금 그래도 다른 그 학교보다는 좀 그래도 몇 편 더 많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리셨나 보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두 분은 원래 학교에서도 자주 뵈셨었나요? 입학 동기고 계속 같이 매일 수업을 보고 듣고 있는 친구라.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따가 여쭤볼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여기는 17기라고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기 그 17기라고 엔딩 타이틀. 17학번? 17학번 참 17학번. 네. 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돼서요. 저는 앞에 일자가 없었던 시절에 나왔는데 근데 여기 2학년 동기들 네, 이라고 그렇죠. 쓰셨더라고요. 17이고 네. 작년 작품이 2학년이고 아, 이번 그래서? 상영했던 작품 2학년 그 두 분이 저는 동기가 아니라 약간 좀 학년도 다르고 그러시는 건 줄 알았는데 나이는 제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러신 또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서 주로 디프리 때 자주 뵀어요. 아, 내가 디프리 때 갔어야 되는 건데 그랬나? 네. 디프리에서 못 빼신 것 같아서. 아니 디프리 때 있었어요. 언제요? 있었는데 언제? 거의 항상 있었는데 나는 잠깐 2차를 안 가셨어요. 아. 2차. 그리고 그 테이블이 아니라 저는 이제 뭐 묵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 10년 되고 막 이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있는 테이블에만 앉아있다가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분들은 너무 새로워가지고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이게 상대 안 해줄까봐. 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친해지셨구나. 영화제에 대한 좀 소감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디프리를 지켜주셨는데, 네. 영화제. 인디애니 페스트 오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뭐 디프리는 어땠는지, 뭐 그런 이야기. 영화제 처음으로 작년에 섹션 2개 정도만 보는 그 정도였는데 올해 정말 이게 카드가 있으니까 폰을 뽑아야겠다 하고 아이디 올해는, 카드. 네,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애니를 그만큼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 저는 작년에도 상영을 했고 올해도 상영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사실 인디애니의 밤이나 뭔가 사전 감독 모임 외에는 참여를 거의 안 한 편이었고 좀 어색해서 이제 아는 분도 없을까봐. 근데 원래는 이제 친구도 맞아요. 같이 저도 그래요. 네. 저는 매년 그래, 매년. 그럴까봐. 매년 오는데도 매년 그래. 그래도 원래는 동기 친구랑 같이 상영을 해서 같이 가자 해서 사전 모임도 가고 인디애니의 밤도 가고 뭔가 밤이란 밤은 다 일단 참석하려고 어쩌다 보니 막 2차 막 새벽 2시까지 막 명동에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근데 또 그거 나름대로 되게 추억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4, 5년 그 약발이 갑니다. 또 가고 싶다. 네, 이렇게. 그러면 4, 5년 정도는 그냥 가도 계속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4, 5년 지나니까 이게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2차를 안 가셔서 그래요. 아니, 왜 이게 이게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힘들어. 그게 힘들어. 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감독님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 가는 영화제여서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갔는데 일단 상영해서 봤던 영화들도 다 너무 좋았고 저도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데 약간 그런 자리에 계속 가려고 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영화제나 혹시 이런 데 가본 적 있으세요? 정동진 정동진? 네. 정동진 언제 가셨어요? 작년에 한번 갔었어요. 올해는 못 가고. 작년에는 그러면 상영 때문에 아니죠? 그건 아니고 구경 보러, 영화제 처음 야외 상영을 한번 보고 싶어서 거기는 영화인들이 바캉스로 가는 영화죠. 바닥. 네, 성격이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거기는. 네. 그래서 오신 줄 알았으면 저희 매년 가거든요. 정동진에. 네, 이제 협회에서는 네, 협회 매년 가죠. 약간 영화제 전에 휴가처럼 그냥 뭐 말이 휴가인지 뭐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바캉스라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또 분위기를 보셨을 텐데 그렇구나.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낯을 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약간씩 다 낯을 가린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여기 GV를 제가 두 분하고는 같이 했었잖아요. 전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 분들인지 몰랐어요, 두 분이. 그날이 너무 인디애니의 밤 다음 날이어가지고 그날이 숙취로 그날 새벽까지 아니, 잠깐 내가 집에 있던. 느끼는데 다음번에는 이게 감독과의 대화를 좀 토요일날 잡아요. 일요일에 잡아주니까 너무 루즈해지더라고요, 이게. 진행이. 그 진행하시는 분이 말씀 많이 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뭐 워낙 많이들 오셔가지고 뭐 감독님들이 많았죠? 그렇죠. 저는 또 30분 안에 끝내달라고 그래서 딱 시간 맞춰서 끝냈지. 그래서 그래도 말씀은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그 숙기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이렇게 숙기가 아니라 숙취. 되게 텐션이 낮아져 있는 네. 수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강수빈 감독님 저는 이런 캐릭터를 그날 안 봤거든요. 너무 이렇게 어떤 캐릭터? 너무 힘들어. 지금 어떤 캐릭터죠? 보니까 이거 활발하시고 활달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날 너무 힘들어하시고 되게 떨렸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개도 하고 싶은데 질문도 안 했어요. 이분한테. 근데 저기 밖에서 제가 아마 질문 아마 한 개 있을 거고 아마 그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날 그 텐션이 좀 내려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거든? 그 전날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함께해서 내가 그 전날은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그날은 안 갔거든요. 아예. 그날이었구나. 안 가게. 사회자만 살아있었던 걸로. 새벽 비행투는 감독님들은 술을 좀 많이 그 전날 좀 그래서 그랬죠. 그래. 인디애니 밤.
다음날 힘들죠. 언제나 걱정해요. 영화제 때마다 인디애니 밤 하면 또 밤새는 사람들 많아서 그 다음날 과연 누가 올까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어떻게 나타나지 않나요? 신기할 정도로. 그냥 진짜 진짜다. 새벽 누굴 봤는데 새벽까지 밤새서 술 마시고 왔더라고요.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작년도 상영작인데 윤태란 감독. 네, 맞아요, 맞아. 그 다음날 첫 상영 보러 왔더라고요. 내가 정말 차 놀랐어요. 타고 집 갔다가 대단하다. 대단한 열정이네요. 나도 10년 전에 그랬는데. 옛날 얘기는 뭐 그쵸. 이제 힘들어. 어땠어요? 감독과에 대한 처음이셨나요? 이렇게 작품 만들어서 해본 거는 네, 저는 처음이었어요. 저도 처음이시고 작년에 저는 하셨어요. 작년 어떠셨어요? 뭐 기억에 남는 상황이나 뭐 질문 뭐 이런 거? 전 상영관에 못 들어가 봐서 사실 계속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저는 사실은 여기 다 지켜봤는데 김지인 감독님 딱 그 작품의 분위기랑 딱 맞더라고요. 말씀하시는 톤도.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너무 이렇게 텐션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희 일요일 네. 저희 지인이 그래서 감독님 근데 사실 또 이게 현유정 감독님 작품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딘가의 숲이라는 작품이잖아요. 이거 사실 이게 작품으로 파헤치면은 좀 얘기해볼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신 분인가 속으로 그러신 분인가? 강수빈 감독님은 약간 조금 의외였던 게 저거보다는 되게 밝으실 것 같은데 저 이상하게 저거 하시네. 약간 작품이 뭐 그것도 사실 이따가 여쭤볼 내용이었는데 좀 채도가 낮다 그래야 되나요? 색감이? 약간 저는 느낌이 그랬거든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가? 이따가 다시 여쭤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분도 약간 평소에 이렇게 텐션이 좀 가라앉아 계시는 스타일인가?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시네. 사람을 잘못 봤어. 파티를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체력을 길려서 일요일 날은 뭐 잡지 마. 정말 우리 집행위 형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스케줄 잡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떠셨어요? 그래서 GV는 숙취를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저는 좀 긴장했어서 그 카펫에 있는 꽃 센 기억이 너무 긴장했는데 질문이 안 올 때 그래도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막 빛을 받으니까 너무 긴장돼서 카펫에 이렇게 꽃 이런 거 막 숨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세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러니까 같이 왔던 친구도 막 질문해주고 그때 이렇게 사회 하셨던 분께서 또 질문해주셔서 그때 기다리면서 질문했. 또 정민영 감독님 굉장히 근엄한 톤으로 진행을 잘 해주셨어요. 저하고는 또 성향이 다르시니까 딱 이렇게 진지하게 딱 이렇게 무게 딱 잡으시고 해주셔가지고 그날은 사회자분이 딱 잘해주시고 이제 활발하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나는 이 분위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그 김지인 감독님은 작품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 뵈니까 거기 캐릭터랑 많이 닮으셨네요.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가까이 보질 않았으니까 그날은. 네. 실사화 미유 캐릭터 실사화 키큰 캐릭터 있잖아요. 윙윙 네, 그 캐릭터 많이 닮으셨네요. 정말요? 윙윙? 그 얘기는 처음 들어요. 미유를 많이 닮았다고.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건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길쭉하잖아요. 근데 스타일이 옷핏이 처음 들었어요. 네. 이게 또 칭찬해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칭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길쭉하고 뭐 그거 작품 보면은 칭찬으로. 네. 동글동글 귀엽고 한 명. 감사합니다. 칭찬인 걸로. 칭찬인 걸로 하죠. 네, 저도. 감독님 어떠셨어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셨는데. 저도 작년엔 처음이니까 처음이어서 그런지 그때는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도 그렇고 그때 작년에는 사회자님이 이종훈 감독님이셔가지고 아이고. 아는 분이신 거죠. 선배였구나. 되게 부드럽게 진행도 잘 해주시고 질문도 그때는 작년에는 수작업으로 했던 애니메이션을 상영했어서 수작업을 왜 하게 됐는지 뭐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 원래는 사실 제가 디지털 작업을 제대로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뭔가 디지털 작업을 뭔가 결국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잘 표현해보자가 목표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인데
근데 사실 어떤 애니메이션 장면에 저는 사실 스토리보드를 잘 짜놓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 부분에 이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해요. 근데 질문을 이번에 받았던 질문 중에 제가 방 안에 어떤 빛이 나는 상자가 생기는데 그 상자를 어떤 분이 갑자기 뭔가 영화 최초의 극장을 연상시킨다는 뭔가 그런 식의 상상을 해주셔서 질문을 하셔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어떤 영화의 영사의 빛을 제 애니에 들어가 있고 막 저는 그렇게까지 거대한 영화사를 다루려고 한 건 굉장히 아니었는데 심오한 질문들이 나왔죠. 네네. 물론 작품이 딱 보면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럴 때 약간 저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좀 다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애니메이션 예, 아무튼 내가 그날 인상이 너무 그랬었나 너무 보다. 어두웠나 봐요 그때. 이게 질문도 왜 많이 해보면 늘잖아요. 뭔가 계속 해보면 또 질문도 막 받아보면 되게 비슷한 질문이 나올 때도 있고 정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질문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독립보행 지불도 제가 다 들어갔었거든요. 독립보행 지불은 달라. 감독님들 말빨이 장난 아니야. 그냥 A 하나 딱 던져주면 뭐 Z까지 나와요. 그냥. 예. 숙련된 사람들. 너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갈망이 느껴질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게 많잖아요, 사람이 한 번에.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마이크가 온 순간 이거 놓으면 안 된다라고 약간 노래방 마이크처럼 진짜 안주. 잡고 끝까지 안 물어본 것까지 계속 대답해. 네,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하다 보니까 뻘쭘하잖아요. 서 있으면 뻘쭘한데 나한테 마이크가 오는 순간 난 놓지 않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죠. 진행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아니 뭐 진짜 뭐 할 게 없어요. 예, 독립보행 보면 그냥 진짜 마이크 한번 딱 잡으시면 정말 뭐 세세한 설명까지 다 하시니까. 예. 근데 그게 아마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질문을 안 했는데도 비슷한 질문들 계속 들으니까 이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질문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보니까. 질문 가짓수가 많지는 않은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이렇게 그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제 뭐 그건 나름대로 또 이제 재미가 있고 여기 또 새벽비에는 또 프레시한 또 맛이 있죠. 이게 보면 이게 정말 저분들 그 첫 작품이 맞나 보구나. 그렇게 벌벌 떠시는 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긴장. 네. 여기 세 분은 안 그랬는데 진짜 그날 막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제 눈에 딱 보였어요. 그 새벽비행 1에서도 그렇고 새벽비행 2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걸 보면서 확실히 자기 첫 작품이라서 그런지 더 긴장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세 분 다 뭐 작품도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영화제에서 봤던 작품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작품이나 아니면 좋았던 작품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사랑은 꿈과 현실의 외길. 여기 보면서 제목 길어요. 그게 이번에 관객상 받은 작품인가요? 네. 그쵸? 그거 엄청난 작품이더만요. 네. 그 감독님 꼭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네. 대단하신 분이죠. 네. 맞아요. 그 작품 또 두 분은 저는 뭐라고 하지? 썸네일이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보기 전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트웍 같은 게 그렇게 저의 취향이 아니었었던 작품이었는데 그 영화를 그걸 끝까지 보자마자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로의 고래의 목욕탕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고래의 목욕탕.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또 보고 싶다 했는데 섹션이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서 심지어 이번에 수상도 못해서 DVD에 실리지도 않겠네요. 참고로 DVD에 이제 해외 작품은 실지 않기로. 그래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작년에 올해. 뭐 까다롭고 수록하려면 자막보다도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가 까다롭고 심의. 또 일본 작품은 무슨 뭐래더라 일본은 수입 정식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DVD 수상작 DVD는 판권료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작성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러면서 그냥 한국 작품만 하는 게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서 너무 하여튼 올해 고생을 너무 했어. 거의 돈도 진짜 많이 들었고. 그럼 뭐 올해 그러면 내 작품이 빠지겠네. 내년 DVD는. 소량 가치 좀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아쉽다. 집행위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아쉽지만 뭐 나중에 해외 작품은 해외 작품끼리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본 작품이 특히 힘들더라고요. 일본은 완전 정식 수입 계약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딱 DVD만 한정 수량으로 내는 건데 모르겠어요. 또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아 요번에 한 편만 일본 작품인데. 맞아요. 작년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 작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아, 왜요? 네? 왜 당연하죠? 아니 뭐 난 딱 아무튼 뭐 작품만 봐도 작품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일본 약간 좀- 작품이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막 아무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가 이렇게 흘러갔죠? 고래목욕탕. 그 고래목욕탕은 제가 알기로 서울엔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책자를 만드는 출판사가 있어요. 이경화 감독님이 하시는. 거기서 그 감독하고 인터뷰해서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 입고 아. 책방 업로드 된 거 봤어요. 아, 네. 그래서 아마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작품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은 이제 책에서 볼 수 있는 건 책만? 아닌데, 예, 작품은 또 어디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작품은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콜렉터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워요. 작품을 보고 나서 이게 사실 요번에 작품 좋은 게 많아가지고 다시 보고 싶은데 이게 수상 목록에 보니까 제가 막 들어갔으면 하는 작품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좋은 작품이지만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참 협회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해달라 그러면 욕을 먹겠죠? 죄송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늘 아쉬운 점이죠. 사실 다시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게. 뭐 김지인 감독님은 뭐 어떤 작품을 미 고래 목욕탕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현유정 감독님은 그냥 네, 현유정 감독님은 어떤 작품이 좋으셨는지. 저는 아시아로의 성장이라는 타이페이 감독님들이었던 것 같은데. 더 그로스, 사라 체오크. 네. 이번에 영화제 왔던. 네네. 네. 사실 그때 계속 릴레이로 그 섹션별로 보고 그날 하루 쭉 보고 있어가지고 GV는 제가 못 보고 다음 뭐 새벽 비행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작품이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나름 그냥 그리고 그냥 그런 연출법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액팅도 되게 자유자재로 뭔가 느렸다가 뭔가 아버지와의 그런 유대감 그런 것도 잘 나타낸 것 같고. 저게 그 배 위에서 네, 배꼽 섬, 그거죠? 맞아요. 아, 탯줄에서 막 이렇게 되고 배꼽 때문에 해서 심사할 때도 배꼽. 결국 네. 키워드는 배꼽으로 넣는. 배꼽으로. 그 보니까 싱가포르 감독.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에서 오신 감독. 이번에 새벽 비행에 상영했던 박혜민 감독님 더 라이트 감독님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학교가 같은 학교.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 네. 그 학교가 뭐 이렇게 예술적으로 좀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 감독님도 그 학교 온 거예요? 같은 싱가포르인지는 네, 알겠었는데. 같은 싱가포르 같은 학교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싱가포르 작품 또 처음 상영한 건가? 거의 상영한 적이 없어서 인디애니 페스트에서는 좀 다소 이번에 뭔가 마지막에 학교 로고 뜨잖아요. 음. 그때 처음 본 학교가 그 싱가포르 학교였던 것 같아요. 나름 유명해서 유학 박람회 같은 거 열릴 때도 많이 또 관심을 갖더라고요. 왜냐면 영어를 쓰는데 생각보다 가까우니까 또 뭐 그런 것도 맞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쓸데없는 정보였고요. 근데 뭐 학교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또 학생 섹션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 얘기를 한번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두 분 졸업하신 건가? 아니 과제자잖아. 상황이요. 이제 말할 수 없구나. 재학 중. 졸업을 아직 아직 안 말았어요. 하신 거예요? 두 분 다? 네. 아이고야. 아직 말할 수 없구나. 올해는 그러면 저기 내년에도 새벽 비행을 만약에 출품을 하시면? 그럴 수 있죠. 그 그 새벽 비행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학생분들은 독립보행이 내실 수도 있어요. 진짜요? 어떻게 근데 독립보행 분들과 싸우죠? 어떻게 경쟁을 하죠? 이게 꼭 그렇지만 근데 이게 그게 왜냐면 출품 편수가 학생 부분이 그러니까 새벽 비행 부분은 얼등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180편 중에서 20편 정도 상영하는 네. 거고 네. 독립보행은 한 50편 중에서 20편 정도로 추려지는 물론 거니까. 이제 뭐 퀄리티는 퀄리티가 훨씬 더 밀도는 또 좀, 높이 볼 다르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새벽 비행의 출판, 그러니까 학생 감독인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작가로서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독립보행에 출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독립보행 감독들이 새벽 비행에 낼 수는 없는데 새벽 비행 감독들은 이제 뭐 학생 감독들은 뭐 원한다면 낼 수도 있죠. 아니 현유정 감독님은 내년에 내시면은 세 번째
내시는 거는 새벽비. 그런 분 한 분 더 있었어요. 올해 세 번째 세 번째 상영하신 분. 네. 연속. 과제작으로 계속 상영하다가 이번 졸작으로 상영하신 분 한 아, 분 있었고 그 건대의 박연 감독 네, 맞아요. 거기 어나더 그 감독 네. 계속 맞아요. 상영을 했죠. 이번 세 네. 번째 작품이었어요. 그분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편씩.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예전에 그 한예종 출신이죠 한지영 감독이 그 작품 꽃피루학 했을 때는 그 독립보행으로 출품했어요. 그래서 독립보행에서 학생 때 예. 하셨죠. 그 2학년 때 아마 제가 이렇게 휴학하고 만든 건데 그거 독립보행을 내서 뭐 다 상을 받았죠. 네. 뭐 그럴 수도 한지영 있고. 감독님은 워낙 뭐 저기 몇 번 내셨던 분이어가지고 뭐. 네, 그러니까 그 한혜종 두 분이 이제 동기시고 그러니까 근데 또 아직 졸업 못했다니 뭐 약간 좀 후일담을 자세하게 듣기는 힘들겠네. 왜냐면 이분들도 나름 보호해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게요. 막 우리 꼭 뒷담화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왜냐면 예전에 이종훈 감독님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 방송 업로드 못한 게 있어 날려가지고 그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분은 졸업하는 마당이니까. 저희는 그렇구나. 네. 아니 뭐 근데 뭐 꼭 나쁜 얘기를 나쁜 얘기는 하자기보다는 아니고 그냥 뭐 학교에 대한 있잖아요. 편한 얘기. 일상 얘기. 근데 한예종이 올해 좀 작품이 많았어요. 많았고 그리고 다른 해보다도 감독님들이 좀 많이 좀 활발하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잘 안 보이거나 그렇죠. 잘 안 오거나 그래서 되게 즐겁게 축제를 잘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디애니의 밤 때도 상영하는 친구도 상영하는 친구들끼리 있지만 이제 그 같은 동기들끼리 다 같이 와가지고 같이 잘 즐기고 재밌었다. 사실 뭐 영화제가 그런 자리잖아요. 사람들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서로 뭐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자리여서 또 특히 사실 저희는 저희 학교 사람들끼리만 알지 또 다른 애니메이션 하는 학교 학생분들을 만날 자리가 많이 없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청강 이제에서 오신 분 감독님 뭐 국수빈 감독님이나 국수빈 감독님 네 이수정 감독님 네 그래서 이렇게 청강에서 오신 감독님들이랑도 대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재밌었고 사실 더 이제 알고 싶었던 감독님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인싸력이 없어서 이제 그냥 그 정도에서만 그쳤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학교 감독님들도 봐서. 사실 영화제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거에만 이렇게 계속 맴돌잖아요. 안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면 고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뭐랄까 영향을 더 이제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화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저희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성향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번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올해는 특히나 그 한혜정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다르구나 올해는 분위기가 그랬었죠. 감독님 어떠셨어요? 한예종 사람들 참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에. 네, 많이 만났고 거의 저희가 둘러쌌죠.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아는 분이 한 명도 안 계셔서 의외로 좀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날에는 그 외국인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해서 많은 대화도 나눴었고 또 마지막 날에는 작년에 대상 타신 정다희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네, 또 저희가 같이 대전에 저도 살았는데 그 감독님도 지금 대전에 계시다 그래서 네 약간 대전. 그런 걸로도 통했고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약간 이런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네. 감독님은 어떻게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시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7살 때 같이 가서 이제 쭉 대학교 때까지 졸업을 하고 한국에 꼭 나오고 싶어서 네, 졸업하고 이민에 가신 거예요? 아예? 네, 가족이 다 아니 함께. 그러면 한국말 엄청 그건 잘하시네. 되게 잘하시는데. 그래서 7살 사실 때? 되게 떨려요. 막 한국말로 말을 해야 되면은 왠지 막 아니 두려움이 5살 때부터 영어 배우고 우리 아들도 영어를 아직 잘 못하는데 한국말은 잘하고. 한국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다행이네, 아빠랑 한국말 맨날 맞짱을 뜨려고 그러는데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참. 왠지 뭐 미국의 학교와 한국의 애니메이션 학교 좀 다를 것 같아요. 뭔가 커리큘럼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근데 제가 사실 뭐 여기 학교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여기 지금 나오신 학교 NYU 나오셨잖아요. 거기가 사실 거기서도 이제 TC 뭐 예술대학 거기 나오셨는데 거기가 제가 또 좋아하는 감독님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쪽은 뭐
이렇게 알렉스 우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가 보니까 픽사에 근무하시는 분 두 분 이름 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실사 영화 감독님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마틴 스코세지도 아마 거기 출신이고, 예, 그리고 콜럼버스라고 그 저기 옛날에 뭐죠 그 나홀로 집인가 그거 만드신 분 있죠. 그분도 거기 출신이고, 모건 스팔록이라고 약간 조금 다큐인데 되게 재밌게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거기 출신이에요. 네. 근데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은 제가 거기 출신 못 봤거든요. 우디 알렌도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또 제가 약간 좀 덕후는 아닙니다만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교육 과정을 다 봤는데 있더라고요. 교육 과정. 네. 그러면 그 별도의 전공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TC 학교 안에 전공이 영화과로 크게 있어요. 예, 영화 텔레비전 네. 예 그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15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프로그램 이제 약간 그런 트랙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네 그렇게 많이 있지는 그렇죠. 않아요. 네, 네. 좀 작아요. 이거 원래 유명한 대학교인데 영화 쪽으로는 저도 사실 유학을 가려고 거기 문화연구 쪽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막 뒤져보던 학교였거든요. 학비 보고 그래가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이랬던 학교인데 근데 거기서 애니메이션 전공은 이게 우리 영화제에서는 처음 아닌가요? 거기 네, 처음 출품한 거 자체가 예, 보통 이제 카라츠 쪽에서 뭐 많이 요걸 내고. 출품하신 분들 원래 많고 올해도 이제 저기 상영된 작품이 2작품인가 3작품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참 약간 의외였어요. 물론 예술이 좀 유명한 학교기는 합니다만 애니메이션 쪽으로 해서 근데 제 느낌상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술을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저는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약간 컴퓨터나 이과 쪽에 많이 이과 있었고 쪽? 그냥 취미로 그림 정도 했었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컴퓨터 공학과였다가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정말 배운 지 이제 2년 정도.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여기 뭐 어차피 여기 두 분 감독님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게 미술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수성이라든지 느낌이 작품에 다 묻어나는데 강수빈 감독님 작품을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이건 사실 회화를 좀 공부를 하신 분의 느낌이 나서 왜냐면 이게 캔버스 작업을 그러니까 캔버스 작업이라고 제가 발음도 잘 했나? 맨날 이거 지금 고치고 괜찮아요. 캔버스 했지 않나? 네, 캔버스. 네, 죄송합니다. 캔버스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보신 분들의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이 드로잉 작업 같은 거를.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해보신 경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경험은 많이 없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페인팅을 많이 하셔서 그쵸. 네, 어렸을 때부터 약간 많이 보긴 봤어요. 제 눈은 못 저분이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신내림 얘기 한 30번 할 테니까 아니. 절대 이제 안 그런다고. 오늘 안 그러고. 그래서 저는 되게, 왜냐면 그거는 못 속여요. 이게 감적 경험이든 뭐든 이게 본인이 많이 그거를 접한 거예요. 그 느낌이 묻어나거든. 그게 뭐 이렇게 최근에 배워가 나온 느낌이랑 자연스럽게 몸에 이렇게 녹여낸 느낌하고 다른데 감수빈 죄송합니다. 감독님 작품은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회화를 좀 하신 분인가 저는 그랬어요. 그때 심사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그건 아니지만 할머니께서 네. 하셨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전공을 바꿀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컴퓨터 공학과를 하면서 미술사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수업에 앉아있다가 하루는 나도 듣는 거보다는 그냥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정말 수업에 앉아서 계속 바꾸는 그 과정을 찾아보고 그냥 갑자기 들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아마 미술 공부하기엔 되게 좋은 학교인 게 박물관, 미술관이 뭐 맞아요. 도초에 깔려있고 또 도시 한복판에 있잖아요. 맞아요. 대학도. 건물이 여기저기 있어. 부럽다. 부럽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그 솔직히 거기 그 미술 공부하러 가신 분도 많아요. 그 학교에.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 전공이라 되게 독특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없는데 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없는데 학교이죠? 이거 없는데 이거 영화 전공이고 막 이런데 막 갑자기 영화 만드신 거 아니야? 전공에서 애니메이션을 그럴 수도 있죠. 했는데 있더라고요. 트랙이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그 서치를 해야지 나오더라고 그 프로그램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 과에 뭐 한국 다른 학생들도 있나요? 애니메이션. 없을 것 같아. 사실 애니메이션 과의 4학년 친구들은 거의 한 10명, 15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다 동양 여성분들이세요. 그리고 제 학년에는 없었지만 제 아래 학년에는 2명 이제 한국 분들. 아 그래요? 네네. 두 분이? 네. 계시는구나. 네. 그분도 출품 좀 하라고 좀. 네, 출품 좋아.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 학교가 워낙 그 실사 영화로는 유명한 학교인데, 그래서 그게 생긴 지 오래된 건가요? 애니메이션은 정말 오래 있었지만 약간 실사 쪽이 더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거기 65년도인가 생긴 학교인데 그 대학이 그 NIU 안에서 그 예술대학 65년도에 생긴 학교인데. 오타쿠야. 엄청 잘하시고 아니 왜냐면 제가 대학원 때 그 학교 유학을 하려고 뭐 준비하고 그래서 알아봤던 65년에 세워졌다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학교 지금까지? 연약까지. 내가 대체 언제적 일이야? 내가 저기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 디지털 침해가 심해서 요즘 옛날 같지는 않아 기억이. 근데 그 정도는 기억을 해. 시간 이런 건 기억 못해도 날짜 이런 수빈 씨 건 몰랐던 거죠. 저도 몰라요. 어쨌든 아니 뭐 그 정도 인디애니 됐다고요. 패스는 어떻게 알고 출품하셨어요? 미국 이런 출품하는 사이트에 있어서 일단 출품을 했는데 열심히 일했구나 협회가. 네네. 그런가 봐요. 근데 거기는 아시아로드만 있어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다시 새벽 비행 쪽으로 그러셨구나. 해주셨어요. 열심히 일했구나. 진짜 너무 플레이로 해서. 네. 맞아. 괜찮네. 그쵸. 새벽 비행으로 출품하신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 경쟁률이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로는 네. 거의 590편 들었거든요. 591편? 거의 600편 거기서 지금 거의 3개 섹션이니까 30편 정도 상영하는 거라서 그래서 한국 분들은 다 한국 섹션을 내시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아셨구나. 필름풀이 꽤 괜찮네요. 그분은 그 협회 계속 그 계시게 하는 걸로. 방송을 들으셔야 될 텐데. 방송 들으셔야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강수빈 감독님은 이제 그런 지점이 궁금한 게 되게 많았고 여기 이제 두 분은 사실은 이게 두 분이 또 친하시다니까 뭐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요번에 그 김지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처음 출품 네. 하시는 거죠? 출품해서 상영을 하게 된 건 네, 그렇죠. 처음이죠. 네. 근데 작년에도 출품은 재작 17년도? 17년도? 네. 1학년 때요? 1학년 때 만들었던 거를 출품을 1학년 했었는데 때? 네, 그때는 안 했어요. 그때는?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저도 심사위원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그때 국립보행 심사였네요. 네, 어쨌든. 제목은 뭐였어요? 네. 빨간 기억이었었는데. 빨간 기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올해 심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심사를 한 거예요. 다 제가 심사를 했고 강력하게 밀고 막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그럼 내가 강수빈 감독도 딱 처음에 하고 김진 감독도 그렇고 현정 감독도 딱 그런 걸로. 아무도 확인할 순 없다. 그렇지. 뭐 근데 어쨌든 심사한 건 맞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네 갑자기 당황했어. 그래서 뭐 그러면 여기 그 현우정 감독님 같은 경우에 작품이 그 기법이 그 로토스코핑 기법도 쓰이고 2D도 들어가고 제가 사실 그 질문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을 쓰셨잖아요. 작년에는 안 그러셨는데. 근데 작년에는 심플하게 수작업으로 스트레이트 어헤드로 네. 쭉 키도 잡지 못하는 그때는 정말 애니메이션 초짜라 그냥 쭉 그렸던 애니메이션이었고 올해는 디지털로 처음 해보되 근데 그 로토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뭔가 제가 찍었던 영상들이 제 애니메이션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실사가 아니라 그냥 좀 로토 느낌의 애니를 넣고 싶어서 열심히 넣었는데 진짜 너무 그 로토가 너무 빡세가지고 7초를 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한 거의 거의 100장 남짓하게 그려야 되니까. 저도 사실 헷갈려가지고 현장에서도 그게 어느 장면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풍경 로토였다. 정말 짧게 지나가는 장면에다가 그걸 쓰셨더라고요. 네, 정말 짧지만 힘들었던. 뭔가 기법을 다르게 쓰신 거는 뭔가 신경의 변화나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그 주인공 캐릭터 남자 캐릭터가 어떤 일상에서 못 봤던 어떤 자기가 못 느꼈던 어떤 작은 뭐 식물들이라든지 빛들이라든지 그런 걸 스쳐 지나가듯이 보았다라는 장면을 그렇게 진짜 실사 영상 같은 느낌으로 넣고 싶었어요. 아니 그 저희 작품 설명에 보면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 네. 그 작품을 뭐 이렇게 거기 반영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0번 이상을 봤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작품은. 근데 오늘도 사실 오기 전에 또 봤는데 이게 어떤 느낌일까? 저도 이제 아빠니까 네. 고민했는데 그게 어떤 혹시 이 느낌인지 방송이 잘 육아 모르겠어요. 방송이에요? 육아방송. 아니 그거는 작년까지 육아 그랬고 올해부터는 굉장히 그런 말 안 하고 있어요. 아. 예.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약간 좀 뭐 조금 봐요, 육아 방송이잖아. 좋지 않아요. 예, 약간 좀 성격이 좀 포악해지고 있어가지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들어보시면. 그건 그렇죠. 예, 되게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떤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느꼈던 생각과 그런 것 중에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 주로 하게 되는데 그중 작년에 애니메이션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저희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를 보면 떠오르는 게 방 안에서 방의 문을 꼭 닫고 그 방 안에서 TV를 보면서 TV 속에는 뭔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산다. 그치. 그날도 그 네, 말씀하셨어.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는 방 안에서 나갈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그 대리만족하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는 그 방 안에서 좀 편할까? 뭐 그게 재밌고 정말 쉬는 공간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거를 되게 어떻게 스토리를 짜고 이런 것도 되게 서툰 편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그 작업을 1년 동안 기획을 했지만 1년의 반 정도는 계속 생각과 계속 업고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4개월 남짓하게 되게 진짜 빠르게 작업하게 됐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거의 진짜 그때마다 아, 이 장면에서 이렇게 넘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 없이 갔던 작업이어서 그런 아버지에 관한 것도 그냥 계속 마음속으로 아 아빠가 이랬으면 이럴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생각으로 애니메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작품 혹시 아버지께 보여드리셨나요? 사실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아니 그게 아빠한테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리고 그게 아빠라고 맞아요. 못했고. 만약에 아니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지만 저 좀 막 설명하시면서 제가 느낀 지점이 뭐냐면 저도 요즘 텔레비전 보면서 그래요. 이게 애들 다 잘 때 혼자 그냥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데 진짜 대리만족이에요. 네. 왜냐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 그 애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나도 이제 막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포기하는 게 많으니까 그걸 뭘로 채워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요즘에는 좋아 유튜브를 네. TV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전 이제 찾아서 보거든요. 제 취미 생활이나 오타쿠. 아니야 내가 저기 데프콘 아저씨처럼 뭐 이렇게 아스카 사랑하고 그러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내가 관심사 막 옛날 같은 집쪽 가서 뭐 관람을 하거나 막 그럴 건데 그냥 거기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알아준다는 것도 되게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뭔가 제 입장에서의 아빠의 모습을 해석한 거라서 좀 아빠한테 보여주기가 뭔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지금 이렇게 영화제도 출품해서 상영하게 되었고 이렇다라고 아빠한테 전달한 얘기는 소식을 전해드리지만 그 작품이 아빠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수상을 안 하시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지? 아니 수상을 했으면 아빠가 더 궁금해서 야 너 상까지 탔는데 한번 저기 뭐야 이거 보자 그랬으면 아니 언젠가 근데 보여드리는 걸로. 아니 근데 오히려 보여드려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저희 딸내미가 저 딸이 있는데 딸내미가 이런 작품을 해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작품을 했다면 그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대견스럽다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구나 얘가 다 커가지고 지금 한 100분의 1이라도 알아주면 좋은데 문제죠 일단은.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신 거구나. 그 김지인 감독님 작품은 이제 또 현희정 감독님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거의 색깔을 굉장히 자제, 절제, 그 정말 한정적으로만 쓰셨잖아요. 그것도 거의 색감이 날아간 느낌으로 쓰셨잖아요. 네. 김진장 감독님 작품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사실은 그 굉장히 색감이 컬러풀하다. 근데 그거는 약간 그 프론트 도어라고 요번에 그 한혜종을 출품하신 분 있잖아요. 약간 그 드로잉 스타일이 다르기는 한데 색감은 되게 비슷했거든요. 노란색이랑 예. 이렇게 근데 그 색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수도 있고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 색감은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컬러풀하게. 그 뭐 작품 하실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염두를 하면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지금까지 연필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고 예. 그 재작년에 했던 작업도 흑백이었어요. 아, 네. 네. 그랬어서 좀 컬러를 잘 쓰고 싶다? 그러니까 컬러를 쓴 애니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느낌의 일러스트들도 많이 찾아보고 노란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노란색을 많이 생각나도록 그런 맞아요. 네. 그거 보면은 그 포인트 되면은 이게 선이나 이런 네. 걸 다 노란색을 그리셨고 맞아요. 근데 그 노란색과 그 캐릭터 이름 모르겠다. 길쭉한 캐릭터 있잖아요. 밍밍이요. 예, 그 캐릭터는 또 빨간색이잖아요. 네. 거기 이제 오묘하게 그게 색감이 맞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색감이 그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이 작업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색감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컬러링 할 때 그것도 굉장히 유심히 기울이시더라고요. 이 관심이라든지 그런 그 노력을 기울이시는 편인데 이게 첫 작품이신 거예요? 그럼 컬러풀하게 네, 작업하신 네, 걸로?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솔직히 저는 색깔에 대한 집착이 보이긴 했어요. 작품에서. 그리고 내용보다도. 내용이야 어차피 네.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 딱 색감을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내용을 봤고 두 번째부터는 색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열 번째 보니까 이 감독님 확실히 색깔에 집착을 하셨구나. 되게 피드백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이 색깔이 어울릴까 저 색깔이 어울릴까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네. 왜냐하면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을 많이 조합을 하셨는데 네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색감이 안에서 작품에서. 이게 막 들뜰 수가 있거든요. 색감이 안 어울리게 되면. 하긴 그랬으면 출품하셨어도 상영이 안 됐어요. 다행이다. 저의 내용은 이거 이상해요. 막 다행이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됐다. 자신감을 얻고 갑니다. 이렇게 또 업도 시켜드려야죠. 본인이 제일 업돼 있는 것 같아 지금. 저 집행위원장님 갑자기 마스가 표정이 확 안 올라갔어. 이게 말씀들을 내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야죠. 본인의 입을 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오늘은 제가 자제를 한다. 이 정도입니다. 자제하는 이 정도. 지난 방송이 어땠을지 다들. 지난 방송 어쨌든 반성하겠습니다. 어쨌든.